그 다음에 역삼각형 얼굴. 역삼각형은 이마는 이제 넓겠죠? 삼각형의 반대니까. 그냥 이런 얼굴인데 이러진 않지만 이마는 넓지만 턱은 그 사각형 얼굴보단 턱은 이제 있는 거죠. 턱은 뾰족한 거지. 그래서 약간 현대적인 이미지의 얼굴이다. 볼은 가름해요. 그래서 쉐딩은 어디만 줄까요, 그러면? 자, 얼굴 한번 볼게요. 자, 피부 표현은, 자, 여기, 역으로 삼각형이니까 어때, 여기? 이마 라인 주고, 그치? 이마 양끝. 그 다음에 여기, 턱이 뾰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이라이트 해주겠지, 여기는. 그 다음에, 아니, 여기 볼은, 그 다음에 여기 턱은 뾰족하니까 여기다가 쉐딩을 주고. 그죠? 근데 눈썹은 아치형으로 둥글게. 눈은 페일톤이나 파스텔톤의 색상으로 앞머리야 눈꼬리 포인트를 넓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입술은 밝은 색으로 약간 산을 동그랗게 그리고, 볼은 코끝을 향해서 부드럽게 준다. 피부 표현, 눈썹, 눈 있죠? 역삼각형이니까 피부 표현 중요한데 이마에다 쉐딩 주고 턱 끝에 쉐딩 주고 양볼에 이제 하이라이트 좀 통통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입술이나 볼도 치크도 광대뼈 약간 위쪽으로 코끝을 향해서 좀 위쪽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삼각형 얼굴은. 자, 그러면 이제는 삼각형 얼굴을 볼게요. 삼각형. 반대야, 역삼각형 반대. 얘는 말 그대로 이마가 좋고 턱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럼 이마에다가는 뭘 주겠어? 반대니까. 밝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턱뼈가 볼에 살이 많거나 턱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마는 하이라이트를 주고 여기 턱에는 쉐딩을 주고, 그죠? 이렇게 쉐딩을 여기 하이라이트를 주고, 여기 하관이 좀 이제 발달된 사람들을, 나이가 좀 들어서 좀 얼굴이 좀 처질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까 빈약해 보이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발달된 부분에는 쉐딩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했죠. 그다음에 눈썹은 길거나 가늘지 않은 수평형, 너무 가늘게 그리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난색, 눈끝에 포인트를 좀 주고, 그다음에 입술은 부드러운 형태로 넓은 볼이 좀 커버되도록 입술 너무 막 이렇게 옹졸하게 작게 그리는 게 아니라 끝을 조금 넓혀서 볼이 조금 더 좀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 볼은 부드러운 톤으로 광대뼈 밑에서 입꼬리를 향해서 타원형으로 연결시켜 양 볼을 감싸듯이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굴형에 따른 이제 수정법을 봤다면 이제는 코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코의 수정 메이크업이 되게 중요해요. 코에 따라서, 왜냐면 얼굴의 중심이 코기 때문에 얼굴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이크업에서. 그래서 코의 이미지에 따라서, 코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뭐 코의 길이라든지 콧볼, 코벽에 하이라이트, 뭐 쉐딩을 이용한 메이크업이 굉장히 그래서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이상적인 코의 길이는 눈썹에서 코끝까지 길이가 얼굴에 딱 반인 거. 세로 길이에. 그래서 3, 3, 3 이렇게 했잖아요. 넓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눴어.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5등분 했을 때 그러니까 미간. 눈하고 눈 사이가 코의 가장 넓이는 이상적인 넓이다. 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코가 있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뭐 짧은 코, 긴 코, 뭐 휘어진 코, 그 다음에 각진 코, 그 다음에 작고 낮은 코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죠. 자, 큰 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도 길고 그 다음에 넓어. 그 다음에 뭐 약간 투박한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콧볼과 콧대의 폭이 넓은 코로 투박하게 느껴지고 이런 코 같은 경우에는 자 콧등의 하이라이트 좋죠? 그 다음에 양쪽 콧볼 측면에 쉐딩을 줘야 돼.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쉐딩을 이렇게 줬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그럼 짧은 코를 볼게요. 짧은 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짧은 코는 얼굴 길이보다 이제 3분의 1보다 짧다는 거죠. 약간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중안부가 짧으면 동안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짧은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수정을 하냐. 보시다시피 콧등에서부터 코끝까지 하이라이트를 길게 주는 거죠. 길게 여기 전체적으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쉐딩은 여기만 했어. 끝에만. 근데 뭐 짧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냐. 코가 짧으면은 좀 길게 보여야 되는 반대인 거잖아. 봉합벌 반대라고 했잖아요.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가려주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긴 코 반대로. 긴 코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보다 긴 거야. 가로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중안부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하이라이트를 따로 주지 않고요. 여기 콧망울 있잖아. 끝에 여기다가 쉐딩을 줘요. 가끔 이제 뭐 핀터레스트나 릴스 같은 거 보면 외국 언니들 뭐 보면 이렇게 중안부가 긴 사람들이 있어. 코가 엄청 긴 거지. 긴 코. 여기는 다 끝을 이렇게 쉐딩을 하는 그런 화장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달라 보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어진 코에 대해서 볼게요. 휘어진 코는 콧대가 바르지 않아. 일자가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뭐 이게 약간 퍼져 보인다 이런 건데 모양이 안 예쁘죠. 그래서 원래 콧대가 약간 휘거나 뭐 매부리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성형을 통해서 콧대를 조금 일자로 직선으로 보완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 운기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진다. 관상학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콧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말도 나온 거겠죠. 그래서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눈썹 밑에 코의 시작 부분부터 코끝 옆에를 일직선으로 쉐딩을 이렇게 쫙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코끝에 하이라이트 좀 주고. 반대로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고 장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밝게 처리를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진 코가 있어. 약간 여기가 매부리 코처럼 여기가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근데 이런 코들이 이제 안 좋다. 관상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를 뭐 필러를 맞든 뭐 코 수술하든 여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남성분들이 그래서 코가 굉장히 불을 나타내잖아요. 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하냐. 근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메이크업의 메이크업만으로도 관상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렇게 다 완벽하게 변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관상 메이크업도 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콧등 나온 부분을 쉐딩을 하고 다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라데이션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고 낮은 코는 뭐 작고 낮으면 뭐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약간 동안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너무 어려 보이면 신뢰감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수정은 코벽 쉐딩, 콧등 하이라이트, 코끝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작으니까 조금 이렇게 넓어 보이려고 여기 눈썹과 이렇게 연결해져 있는 여기를 연결해서 이제는 쉐딩을 좀 하면 코가 좀 커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디자인 안 해.
아까 메이크업하고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메이크업의 기본 요소는 색이에요, 색. 색은 이제 물체에 비춰진 빛의 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색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빛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야 조명을 받거나 어떤 자연 조명을 받아도 그거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의 이제 명암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빛의 효과와 명암 기법을 적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부위에 명암을 주는 하이라이터 쉐딩 기법. 이 하이라이터 쉐딩 기법은 얼굴 이제 형이라든지 이런 뭐 코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어떻게 빛이 이렇게 쏘아지느냐에 따라서도 그 입체감을 되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빛의 성질은 빛은 물체 윤곽을 잡아주고 볼륨감을 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물체의 모습은 변한다. 여기 보면 빛을 비치는 곳은 이제 하나고 안 비치면 어둡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뭐 정면이라든지 측면, 후면, 머리 이렇게 빛을 어디에 비치냐에 따라서 코가 높아 보이기도 하고 콧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면 빛, 조명을 쏘아 보이면 볼륨감이 없어지지. 왜냐면 정면으로 딱 보면 어때요? 평면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얼굴 윤곽이 희미해져서 얼굴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빛을 쐬야 되는 곳에서 뭐를 촬영을 한다거나 뭘 할 때는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그냥 윤곽이 없어 보니까 더 윤곽을 뚜렷하게 해야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측면. 명암 찰 때 얼굴의 형태가 더 확실해진다. 이럴 때는 조금 메이크업을 조금 윤곽을 좀 희미하게 해도 되고. 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라져 보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 뚜렷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이크업과 조명이 중요하다. 머리 위는 그늘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어디로 조명이 비치냐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다르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빛과 그늘, 명암기법은 원근법과 입체감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는 회화 기법인데요. 흑백과 중간통의 무채색뿐만 아니라 색상의 농담을 이용해서 깊이감과 돌출감을 표현해요. 그래서 밀도의 강약이라든지 그런 변화에 따라서 톤이 달라지고요. 톤이 급격하게 바뀌면 대비가 심해지는 거고 중간 톤을 사용하면 대비가 완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톤이 서서히 희미해지면 점진적으로 변화가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명암의 특징과 효과를 이제 보게 되면 명은 뭐예요? 명. 빛을 주는 거죠. 명이 빛이고 암은 그늘이잖아. 빛을 안 주는 거잖아. 평평한 느낌을 주고 깊이감을 부여하고 거리감을 주고 자 평평함을 느낌을 주고 깊이감을 주면 형태를 만들어줘. 평평한 깊이가 있으니까 거리감을 부여하고 둔화시키면 대비를 이루게 되고 그죠? 빛을 내고 없어지면 윤곽이 잡히고 공간 잡아주면 강조가 되고 들어올리면 수정된다. 이게 명암의 특징과 효과예요. 이걸 알면 이제 메이크업 아까 우리 수정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더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메이크업의 빛에 대해서 이제는 하면 빛의 효과를 이용한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와 쉐이딩이에요. 0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돌출감,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을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그죠? 쉐딩은 반대. 음영을 나타내는 수정하거나 교정할 목적으로.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쉐딩 들어간 부분들, 하이라이트 들어간 부분들이 이렇게 딱 보이시죠? 그림으로. 자, 빛의 효과를 쉐딩, 하이라이트를 보면 돌출감이 빛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는 부위에 빛의 효과를 우리가 다 한 거야. 다 왜 했겠어 이거를. 그만큼 이 빛에 의한 이 얼굴의 메이크업이 중요하다. 그늘과 대비가 되고 빛이 비치는 부분은 볼륨감이 두드러지고요. 색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색깔, 흰색. 그 다음에 차가운 느낌을 주는 파랑이나 회색 톤을 띠게 하는 색소는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쉐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도 있고 콤팩트처럼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쉐딩은 수정하거나 교정할 목적으로 음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 각진 부분, 넓은 부분. 그래서 이거는 펄이 들어가지 않은 회갈색이나 황갈색, 갈색 톤으로 많이 하죠. 제품은 파운데이션 제품도 있고 콤팩트 제품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얼룩이 지지가 않게 그라데이션을 줘야 된다는 거. 수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펄 기미가 없는 불투명한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을 왜 하냐. 자연광과 인조 조명, 인공 조명이 있잖아요. 그런 그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광은 데이 메이크업, 그 다음에 저녁 인공 조명은 뭐 나이트 메이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우선 자연광은 뭐 태양광,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발산하는 빛으로 이루어지는 조명을 말하죠. 자연광 상태에서는 색과 형태가 선명하지만 시간과 기후에 따라 달라져요. 아침에 하고 나가서 시간이 지나서 같은 데이인데도 뭐 무너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르겠죠. 그 다음에 태양이 직접 비추는 곳에서는 메이크업 상태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데이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같은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바람직해요. 데이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정교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자연광에는 중요하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공기가 맑아서 햇빛이 직접 얼굴에 비치고 빛이 밝기 때문에 얼굴의 세세한 부분까지 눈에 다 띄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상쾌한 느낌이 들도록 메이크업을 하고요. 자연광도 오전, 오후가 있겠죠. 오후가 되면 먼지나 매연 등에 부딪힌 얼굴 햇빛이 굴절하여 부드러워져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건강한 느낌을 강조하고요. 피부는 자신의 피부색과 의상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고 투명한 느낌을 표현하는 게 좋다. 인공 조명과 이제 메이크업은 형광등이나 백열등, 뭐 인공으로 내는 그런 요즘 LED도 있고, 그래서 사진용 뭐 전구, 스트로브, 할로겐, 텅스텐 뭐 이런 전구들이 있고요. 집중광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고 확산광, 반사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색감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이트 메이크업은 조명, 인공 조명의 시간대이므로 조명에 따른 색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는 밝고 화사하게 표현해주고 펄을 사용해서 신비감을 주는 뭐 그런 분위기 연출 좋고요. 눈과 입술은 낮보다 선명하게 강조하고 콤팩트보다는 분말탑의 페이스 파우더를 이용해서 피부색을 맑고 밝고 뽀얗게 연출하는 그런 뭐 느낌이 좋다. 입술은 뭐 레드나 자주색 계열이 잘 어울리고요. 입술 윤곽은 뚜렷하게 그려주는 게 좋고 조명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핑크 계열의 치크를 이용해서 이제 화사함을 좀 주는 게 좋다. 인공 조명은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연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치크는 조금
자연스러운 핑크광으로 해서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과 메이크업 색 사진인데요. 그 어떠한 색감도 가지지 않는 맑은 날의 정오를 태양광을 백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광은 색을 판독하는 기준이 되는데 촬영용 플래시의 광도도 백광 기준에 맞춰져 있대요. 그래서 조명색과 강도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그 색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메이크업 디자인 설계하실 때 반드시 조명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용 조명, 뭐 연극 조명, 뭐 무대 위 조명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럼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 자체가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 형광등 아래에서는 톤이 이렇게 차가운 색감을 띠는 거기 때문에 차가운 색감의 조명 아래에서는 메이크업한 피부를 태양광 아래에서 보면 더 붉고 따뜻한 색감으로 보인대요. 그 다음에 백열등이나 촛불, 할로겐 램프는 조금 붉은색 계열의 따뜻한 색감을 띠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색감의 조명 아래서는 메이크업 피부는 태양광빛 아래서 보면 반대로 더 푸르고 차가운 색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주라는 얘기야. 반대로. 그죠? 인공 그 사진 찍을 때 색깔이 다르다. 강약도 중요해요. 빛의 강약도. 밝은 곳에서는 노란색 계열이 눈에 띄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단파장의 빛이 눈에 잘 들어와서 청록색 계열이 잘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거나 뭐 시간상으로 새벽녘에는 사물이 약간 푸르스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푸른색 계통의 색을 밝게 느껴지기 때문에 색조 표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작업실에 그런 룩스 있잖아요. 그 조명 또 조금 밝은 게 좋다. 어두운 계열은 약간 우리 새벽녘에 그런 것처럼 푸르스름해 보이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조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이크업 시술시에 적당한 조명과 환경을 보면 조명을 햇빛 백광 수준으로 맞추어요. 그래서 광원이 얼굴을 비추는 각도를 한 45도. 그래서 빛과 그늘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그 형광등 아래나 뭐 LED 그 아래서도 그 거울에 이렇게 조명이 더 달려 있잖아요. 더 밝게 보이라고. 그래서 강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부드러운 반사광, 그 다음에 투과광 상태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용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의 조명 상태에서 메이크업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그 조명 막 뭐 잡지 화보를 찍는다 그럴 때 조명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의 그 조명의 룩스를 잘 확인해서 메이크업 할 때도 그거와 비슷하게 조명을 색을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면 카메라 찍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색감이 나오겠죠. 메이크업 색감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메이크업 시술할 때 그 사진 찍을 때는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